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2026년 초 미국 증시는 올라갈 이유도 많았고요. 멈출 이유도 많은 아주 미묘한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쉬어가고 기술주는 살아있고 정책 리스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지수 흐름과 CES 2026 기술주 신호, 트럼프 정책 리스크의 방향성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장중 신고가 터치 후 하락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든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종목 집중도죠. 알파벳은 하루 플러스 2% 이상 급등했고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애플을 잠시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즉, 지수 전체가 강한 게 아니라 AI 중심의 일부 종목만 강하다는 신호겠죠. 이건 건강한 랠리의 후반부에 자주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변동성의 핵심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에너지인데요. 트럼프 발언의 핵심이 부각되고 있죠. 베네수엘라 원유 5천만 배럴 미국 공급,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을 무기한 통제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유가 하락,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기대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안정이 아니라 통제 이슈라는 점입니다. 시장은 지금 위에서는 리스크 온, 아래에서는 정치, 외교 리스크를 동시에 가격에 반영 중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매우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의 합법성 판단인데요. 단순한 법률 뉴스가 아닙니다. 만약 관세가 합법으로 유지된다면 무역 긴장 재점화, 인플레이션 재부각, 연준 정책 불확실성 확대. 그렇지만 만약 제동이 걸린다면 시장엔 단기 안도 랠리, 하지만 정치 리스크는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베팅하지 않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CES 2026에서 분명한 메시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AI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인텔이죠. 코어 울트라 3를 공개하면서 주가는 플러스 6.5%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장면, 상원의원들이 CES 현장에 등장했는데요. 이건 의미가 정말 크죠. AI는 이제 기술 트렌드가 아니라 정책, 예산, 규제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술주는 조정이 와도 완전히 꺾이지는 않는 겁니다. 블랙스톤이 급락했습니다. 마이너스 5.6%인데요. 이유는 명확하죠. 도널드 트럼프 때문입니다. 기관 투자자의 단독 주택 매입 금지 추진,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다. 이건 단순히 블랙스톤 하나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정책 리스크가 자산 시장으로 직접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신호겠죠.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폭락도 아니고 폭등도 아닙니다. 숨 고르기 구간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AI는 아직 살아있고요. 정책 리스크는 점점 커지고 있으며 지수는 방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전략은 흥분이 아니라 선별과 인내, 시장은 조용할 때 다음 방향을 준비하겠죠. 지금은 움직일 시간이 아니라 판단력을 시험받는 시간입니다. EV 섹터주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리비아는 플러스 2.71%, 테슬라는 마이너스 0.36%, 루시드는 마이너스 5.17% 또다시 하락하면서요. 11불로 정규장을 마쳤고 애프터 장에서는 플러스 0.18% 상승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전일 종가는 11.6불이고요. 오늘 저점은 10.84불, 종가는 11불이죠. 장중 저점 이탈 후 바로 회복을 했습니다. 종가를 저점 위에서 마무리한 것인데요. 차트만 보자면 이거는 던졌는데 끝까지 밀리지는 못한 차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긴 하단 꼬리, 종가는 중립선 근처, 저점에서 매수 유입 흔적이 명확하죠. 의미는 공포는 있었지만 이 가격대에서 더 싸게 던질 사람은 줄었다는 것입니다. 즉 손절 물량은 다 나왔고요. 신규 악재는 없었고 가격은 바닥권 합의를 시도 중에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은 약 930만 주, 평균 거래량은 약 847만 주입니다. 폭락 대비 거래량은 과하지가 않았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관이 던진 흔적도 아니고 대규모 탈출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개인, 단기 트레이더의 중심의 정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구조적 하락 신호는 아직 아닙니다. 왜 지금 하락했냐고요? 그 이유는 단순하죠. CES 기대감 소멸, 새로운 숫자, 실적, 수준은 없습니다. 시장 전체가 정책, 사법, 리스크 대기 모드에 있기 때문이겠죠. 즉 나쁜 뉴스가 아니라 좋은 뉴스가 없어서 빠진 하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제일 애매하지만 동시에 바닥권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하락 패턴입니다. 오더플로우를 보면 인플로우는 15.05 밀리언 달러, 아웃플로우는 12.84 밀리언 달러입니다. 순유입이 2.21 밀리언 달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마이너스 5%,
이상하죠. 던질 때는 크게 던지고 받을 땐 조용히 나눠서 받는다. 이건 기관, 스마트머니 전형적인 바닥 접근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가 이벤트 대기에 있고 지금은 올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가격은 싸다. 그래서 올리지는 않되 모아가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급등 전 단계는 아니고요. 바닥 다지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마이너스 5%까지 밀렸다는 것은 너무하다 생각합니다. 다시 끌어올려주기를 기대하겠고요. 다소 안 좋은 소식은 있었습니다. 약속했던 그래비티 핸즈프리 주행 기능 2025년에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기능 하나의 지연이 아닙니다. 이 이슈를 통해서요, 루시드의 소프트웨어 문제의 본질, 경영진 발언과 현실의 괴리, 그리고 주가에 미칠 실제 영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팩트부터 정리하죠. 2015년 약속은 핸즈프리 드라이브 어시스트, 그리고 핸즈프리 레인 체인지 어시스트, 루시드 에어는 예정대로 제공이 됐고요. 루시드 그래비티는 2025년 내 미제공입니다. 문제는 여기죠. 기능이 안 나온 게 아니라 올해 안에 나온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루시드가 이 문제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VP 발언 요약을 보면 그래비티에도 제공할 계획은 있다. 다른 소프트웨어를 우선했다. 우리가 전달해야 한다는 비판에 동의한다. 이 문장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일정은 못 지켰고 이유는 우선순위 변경이다. 정확한 새 일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답변 구조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튀어나옵니다. 기술력이 부족한 회사인가? 정답은 아니죠. 드림드라이브 프로 구성을 보면 라이다, 레이더, 다중 카메라, 초음파 센서, 하드웨어는 동급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 하나, 소프트웨어 통합 완성도가 약하다는 것이죠. 즉, 만들 수는 있지만 완성된 상태로 제때 내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비티의 핵심 리스크입니다. 이 지점에서 불만이 폭발합니다. 아직 안 된 기능들이 너무 많은데요. 모바일 키,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캠프 모드, 스트리밍 앱, 실제 사용자 반응은 그래비티는 항상 곧 제공이다. 이러면 루시드 말을 믿기 어렵다는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불평분만이 아니겠죠. 브랜드는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재구매 추천 의사도 감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기차 시장에서 치명적인 신호로서 이 부분을 빠르게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임시 CEO 마크 윈터호프는 미래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주 큰 그림을 꺼내 들었는데요. 레벨 2 플러스 포인트 투 포인트 주행, 엔비디아와 협업, 레벨 3는 2028년, 레벨 4는 2029년. 이 발언의 문제는 기술이 아닙니다. 지금도 못 지키는데 2029년을 누가 믿냐?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은 미래 비전보다 현실 실행력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락 재료는 아니겠지만 마이너스 5%가 빠졌습니다. 파산 철회 이슈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프리미엄 평가가 불가하다는 것이죠. 기술주는 기다림의 제조사입니다. 반등 시 항상 신뢰 디스카운트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루시드 주가는 급등도 아니고 급락도 아니고 바닥 근처에서 횡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루시드는 기술이 없는 회사가 아닙니다. 망할 회사도 아니겠죠. 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분명합니다. 말이 너무 앞섰고요. 실행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물었죠. 다음 로드맵이 아니라 지금 되는 기능이 뭐냐? 루시드가 다시 신뢰를 얻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더 큰 약속이 아니라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게 시작으로 일단 생산량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것을 이어가면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더 빠르게 제 기능을 다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